별은 일단 폭발하면 원래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별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한 좀비 별은 매우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좀비 별을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연소된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 그 별의 핵 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보통보다 약했을 거고 전체 별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은 폭발하고 싶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부 물질이 여전히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좀비별 중 하나는 백색 외성이거나 폭발로 인한 잔해일 뿐이에요. 그 별은 다른 별을 너무 많이 삼켰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만약 달에 가서 방금 생긴 듯한 발자국을 본다고 해서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유사한 흔적은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발자국을 천천히 지울 수 있는 미풍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은 2개의 금속 조각을 손으로 함께 용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같이 누르기만 하면 돼요. 지구 대기 중의 산소는 금속 표면에 얇은 층을 만들어요. 그건 장벽과 같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을 타고 있지 않을 때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폐 안의 공기와 신체 나머지 부분의 산소가 팽창할 거예요. 보통 크기의 2배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좋은 소식은 피부는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우주 공간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눈물은 안구 주위에 모여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혀 표면을 포함한 몸에 노출된 모든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에서 불은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은 산소를 타고 번지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이죠. 로켓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 시스템만 끄면 돼요.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강렬한 연기 불꽃과 물질이 녹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화기는 거품을 무작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음파를 이용해 불을 끄는 소화기를 개발 중이에요. 소리의 강도가 클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우주 비행사들이 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굶주린 괴물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물체가 귀한 불능 지점,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하는 곳에 다가가면 사라지게 돼요.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진정한 역설이죠.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사상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잠시 동안만 물건을 가둘 뿐이에요. 그 후 갇혀있던 에너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지만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무언가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모양이 변하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것은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쥐어짜기 때문에 발생해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원자 하나 크기의 블랙홀은 매우 큰 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어요. 질량은 10억 개의 태양과 맞먹어요. 운 좋게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구 상공에는 소프트볼보다 더 큰 소위 우주 쓰레기 23,000개 이상이 최대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떠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50만 개의 잔해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구슬 크기예요. 우주 쓰레기는 유성체라고 불리는 자연 입자와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 입자로 이루어진 잔해예요. 유성체는 태양을 공전하는 데 반해서 대부분의 인공 잔해는 지구를 공전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에서 로켓에 이르는 거의 9,000개의 우주선이 발사됐어요.
아주 작은 조각도 그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해성, 소행성, 별, 우주 천체는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암흑물질은 매우 많아요. 심지어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나머지 70%를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전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암흑물질은 팽창을 느리게 해요.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또한 암흑물질 간의 상호작용도 없어요. 상호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암흑물질 은하, 암흑물질 행성 또는 다른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본 가장 큰 구멍을 발견했어요. 1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시 공동이에요. 우연히 발견됐어요. 연구팀 멤버 중 한 명이 심심해서 추운 지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지도, 즉 CMB에 있는 변칙이에요. 사방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 우주를 채우고 있었죠. 그것은 빅뱅 이후 발생한 장광으로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를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CMB 대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운 거대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연구팀은 무선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체 지역에 아무런 무선 신호가 없었어요. 그것은 은하나 성단이 없고 너무 추워서 암흑물질이나 일반 물질이 없다는 의미예요. 거시공동은 비어있고 연구원들은 그것이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빛은 여전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주에서 유일한 공백은 아니지만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예요. 항성 주변 지역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때 생명체 거주가 가능해요. 지구가 명왕성이 있는 곳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다와 대기의 많은 부분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만약 지구가 수성의 자리에 있었다면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물이 모두 증발할 거예요. 이러한 거주 가능한 지역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유로파는 골디락스 존 밖에 있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목성과 그 위성들이 유로파에 에너지를 보내요. 유로파는 목성 주위를 돌면서 모양이 변해요. 지구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지구의 물은 달의 조성력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모양이 변하죠. 고체 물체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물체에 압력이 가해져요. 그런 방식으로 물체에 에너지가 전달돼요. 마치 라켓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워밍업 하는 것처럼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을 몇 번 칩니다. 공을 칠 때마다 공 모양이 약간 변해요. 유로파의 표면은 얼어있지만 얼음의 균열이 있어요. 얼음이 갈라진 곳에서는 능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고 다시 얼어요. 겨울에 북극해 위를 날아가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빙판이 계속해서 깨지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유로파는 완전히 얼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위성은 유로파뿐이 아니에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 또한 이런 조성력 때문에 따뜻해요. 이오는 또한 항상 화산이 분출해요. 그래서 천체를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태양뿐이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에서 220억 년 후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밀집 상태에서 형성됐다는 뜻이죠. 시작이 있다면 아마 끝도 있을 거예요. 그때쯤 우리는 없을 거예요.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는 팽창이 둔화되고 중력이 우주를 수축시킬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혼란으로 이어질 거예요. 은하, 별, 행성 전체가 모두 움직이고 충돌하고 결국엔 서로를 파괴할 거예요. 역전된 빅뱅, 엄청난 혼란이죠.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붕괴돼요. 하지만 우울해하지 말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